챕터 3 사진 보정 후 액자 넣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1 사진 편집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미 간단하게 확인해 봤었는데,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제 일단 샘플 파일은 우리 C 드라이브 포토스케이프에 있었어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포토스케이프에 누르게 되면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넓혀 볼까요? 뭐 클릭하실 때마다 사진들이 보이니까요. 우리는 요걸 그냥 교재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사진 편집 폴더 파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크게 보겠다, 작게 보겠다, 줌인, 줌아웃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EXIF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EXIF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원본이 아니고 사진 크기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토스케이프라든가 기타 등등 프로그램으로 사진 크기를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에 대해서 뭐 액자 넣고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누르면 클릭할 때마다 변하죠. 원본 사진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변경했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 굳이 외우시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자, 사진을 편집하는 순서는 먼저 자르기 먼저 하고, 그리고 자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도구 써서 뭐 빨간 눈 보정하고 모자이크 한다거나 처리하신 다음 기본으로 와서 이제 필터링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체에다 와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 글자 쓰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에 프레임을 주고 싶으면 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액자를. 그러나 액자는 가급적 주는 것보단 안 주는 게 좋아요. 자, 챕터 3-2번 어두운 사진 보정하기인데요. 일단 어두운 사진 원본을 한번 봐볼까요?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건데 좀 어둡게 찍혀 버렸죠. 아무래도 가림막 있는 데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자, 역광 보정이라고 있는데요. 기본에 역광 보정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거 한 번 눌러볼까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네 번, 다섯 번 누를 때마다 점점 보정이 되죠. 역광 보정이. 원본 사진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냥 역광 보정만 하셔도 뭐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섬세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자동 레벨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고 중간 값으로 자동 레벨 중간 값, 그냥 자동 레벨 한번 누르는 거예요. 중간 값이에요. 기본 값. 그리고 1번에는 자동으로 이제 우리 컨트라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동 레벨 눌러서 자동 컨트라스트 중간. 원본 사진 눌러볼까요? 좀 다르죠? 제 실력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 역광 보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역광 보정만 몇 번 눌러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벨도 좀 전체적인 이 밝기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레벨과 컨트라스트 밝기 대비를 좀 조절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저장을 누르셔야 되겠죠. 그럼 저장을 하시는데 지정한 폴더에 할 거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 물어요. 저는 그냥 저장 누르게 되면 C 드라이브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폴더에 저장을 해요. 그런데 이 원본 좀 어두웠던 원본 사진은
오리지널 폴더에 백업이 됩니다. 자, 저장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죠? 그럼 이제 봐볼까요? 포토스케이프 앨범, 여기에 이제 오리지널 폴더가 있는데 안 보이죠? 오리지널이란 폴더가. 그럼 이제 하단 부분에 여기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자, 새로 고침. 이거 보세요. 오리지널 생기죠? 예. 이게 원본이에요.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어두운 사진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원본은 오리지널이라는 폴더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3-3 노출 과다 보정하기. 자, 이 사진이에요, 지금. 자, 이번에는 노출 과다 보정하기인데, 노출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 탭에서 밝기 색상 보이시죠? 드롭다운 버튼 누르세요. 그럼 밝기 커브라고 있어요. 밝기 커브. 그럼 이런 식으로 커브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올리고 여기를 내리면 이런 식으로 좀 보정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이런 S자를 곡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쪽은 좀 더 밝게 해주고 좀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작업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원본 사진 눌러볼까요? 이런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금 밝기 색상, 밝기 커브를 조절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밝기 색상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이번엔 채도 커브 해보겠습니다. 역시 채도 커브도 동일합니다. 올리고 내리고 약간 차이가 있죠? 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원본 사진 누르고 재실행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실행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 누르면 이렇게 되고 재실행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원본 사진 누르고 재실행은 밝기 커브, 그 다음에 채도 커브까지 준 거예요. 다시요. 원본 사진에서 밝기 커브, 채도 커브까지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저장 누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요 사진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4 뽀샤시 사진 한번 해볼까요? 자, 블룸 보정하기인데 뽀샤시 하기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편집 탭에서 우리 사진 불러 오셨습니까? 자, 기본에서 이번에는 뽀샤시라고 되어 있죠. 예, 드롭다운 버튼 강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화사해졌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뽀샤시 강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밝아져 버렸죠. 예. 너무 과합니다. 이게 지금 과한 뽀샷인데 예. 원본 사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재실행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두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 작업을 했었잖아요. 예. 자, 원본 사진 누르시고 그럼 챕터 3-5 뽀샤시를 원하는 부분만 작업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뽀샤시 요 드롭다운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뽀샤시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모드 되어 있죠. 자, 일반 모드를 밝은 모드로 해볼게요. 그럼 이 밝은 모드로 하게 되면 밝은 데를 더 밝게 한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뽀샤시 영역 정하기. 이제 여기 보이시죠? 그럼 뽀샤시 할 곳을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 여기만 뽀샤시가 되겠죠. 보통 우리 뽀샤시는 이제 얼굴 쪽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단계를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을 봐가면서 그림마다 상황을 봐가면서 좀 조절하셔야 돼요. 뭐 레벨을 갖다가 올리면 더 밝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게 되면 포샤시가 처리됐는데 원본 사진 재실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밝기가 조절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부분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장 누르시고 또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3-6 액자 사진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 사진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우리 꼬맹이 2명 있는 사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혹시나 없으면 다른 사진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웃포커싱이라고 아우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액자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노트 1 기억 니은 순서니까요. 좀 밑으로 내려면 노트 1번 있네요. 노트 1번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트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본 사진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미 노트가 적용되어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노트 적용되어 있는 사진에서 한 번 더 또 노트 1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둥근 사진 하게 되면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모서리 말하는 거예요. 자, 시선 누르고 다른 사진 갖고 해볼까요? 이 사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노트 1번을 정합니다. 그럼 노트 나왔죠? 그럼 여기 그림에 모서리가 각져 있잖아요. 둥근 사진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그렇게 모서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배경 색상이 흰색 돼 있죠? 눌러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주황색으로 됩니다. 네. 아무래도 흰색이 좋겠죠. 네. 둥글기 숫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어지면 모서리가 둥근 게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백이죠. 0대 있는데 숫자가 많을수록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적당한 숫자로 15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테두리선 뭐 주고 싶으면 이 테두리선 주시면 돼요. 네, 주기 싫으면 0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서로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누르고 한 번 더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기존에 저장되고 원본은 또 따로 저장되겠죠. 근데 이걸 저장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있고요. 있는데 우리 저장하시기 전에 유인무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100%로 하시게 되면 용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옵션 요상입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 요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량을 확 줄이려면 이렇게 80% 줄이게 되면 요 뒤에 숫자 봐보세요. 100%면 258이죠. 좀만 내려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이제 95%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시면 됐었던 거예요. 지금은 ESC 누르시고, 자, 과정이 좀 길죠. 챕터 3 과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자, 챕터 3-7 다중 액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풍사 선택하시면 교재와 동일한 샘플입니다. 자, 액자 종류를 눌러서 노트 9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천공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100돼 있는데 200%로 하게 되면 노트 구멍이, 바인더 구멍이 2배로 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눌러버리면 이게 무시가 돼요. 그래서 액자 접착을 누르게 되면 구멍 뚫린 게 이제 이 사진에 접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노트 9는 무조건 위에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하 바꿔서 노트 9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노트 9. 그럼 여기 밑에 돼 있는 상태 여기 그대로 돼 있죠? 200% 돼 있고요. 접착을 또 누르고 이번에는 90도 돌려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네. 그리고 노트 9를 누르는 거예요. 접착. 그럼 이번엔 또 뭐 할까요? 상하 뒤집고 노트 9를 접착을 하는 거죠. 노트 9. 노트 9가 노트 9. 네. 이렇게 액자 접착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두게 되면 구멍 뚫린 게 이제 처리가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좌우 상하 좌우만 바꿔가면서 노트 구멍을 다 뚫을 수도 있어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꼭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액자에 또 다른 액자를 넣기 위해선 방금 전에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저장 안 했죠? 네, 저장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노출 부족한 거 있죠? 밝기 색상 이용해서 뭐 처리해 보세요 그랬는데 밝기 커버해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밝기 처리하시게 되면 근데 이걸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 커브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하시고 나서 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자는 이제 방금 전에 했듯이 쭉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